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둘 다 이득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이제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되고 지금의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에 더 좋아질 만한 실적을 낼 기업인가? 오늘은 유안타증권 박진희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강성 댓글들에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는 제가 소문을 좀 들었는데 아, 연예인의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댓글을 보고 나면은 내가 괜히 나왔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 근데 화이팅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또 그 오랜만에 그 댓글 다시는 출연자는 또 오랜만에 뵈가지고 진짜요? 예. 달다가 좀 지쳐가지고 안 나왔어요. 기분차는. 일단 그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바이든 부양책이죠. 네네. 어제 오늘이죠. 네네. 오늘 그 발표가 돼서 밤 사이에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강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부양책 계속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 관련된 기대감으로 뭐 국내 시장도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든은 지금 계속 이제 부양책을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 내용 다들 뭐 아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제조업을 좀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국내에서 계속 제조하게 하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기차 쪽 키우는 얘기라든지 뭐 충전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도 뭐 일자리 얘기도 있었고 교육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해외로 이제 또 기업들이 좀 빠져나가서 돈을 버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해서 세금 혜택을 좀 줄이는 부분들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가장 강력했던 게 그거죠. 이 모든 재원은 이제 기업들 너네들한테 뺏을 거야. 법인세 그죠? 인상. 네, 법인세 인상 21%에서 이제 28%로 올리는 부분인데, 사실 트럼프가 내리기 전에는 한 35% 정도 됐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은 28%도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21%에서 28% 되니까 기업들은 좀 체감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해외로 좀 많이 나가 있고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IT 공룡들, 뭐 일단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큰 업체들, 기술주들한테는 조금 향후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항상 뉴스에 사고 뭐 팔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진짜 그래도 이번은 설마, 왜냐면 나 기다리고 있는 그 호재가 계속 더 있으니까. 그런데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돼 볼 수 있냐면, 저희 지난 시간에 CFD 계좌에 대해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딱 말일이 지나고 이제 또 연기금이 또 이제 1분기 말 3월 딱 지나니까 약간 포지션 살짝 바꾸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4월부터 좀 달라지는 부분에서 보면 이제 코스피 200 미니 선물을 공매도가 금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 쪽으로 공매도 나오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 또 이제 바이든 이슈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들, 저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대형주 그동안 많이 갔던 성장주들은 이렇게 많이 빠져서 바닥이고, 또 반대로 그동안 많이 코로나 때문에 빠져 있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거의 극과 극이었었는데, 그렇죠. 이걸 사기에도 좀 애매하고 이걸 팔기에도 그렇지.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오늘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법안이 뭐 바이든 발표에 의해서 뭐 나중에 상정되고 의회를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빨라야 가을, 늦으면 연말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데 시간차가 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실로 또 돌아오니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보니 또 미리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렇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책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거리가 남아 있으니, 지금 기대감과 뉴스로 확 올라온 이 시장이 조금 지나면 다시 보통은 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써먹은 테마는 다시는 쓸 수 없는 것인지. 저는 지금 경기 민감주들의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해요. 경기 민감주들의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그런 거 있죠. 뭐라고 하지?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다, 뭐 이랬었던 케이스. 근데 이 여우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돈 풀고 인프라 투자 계속하고 경기 부양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일단 그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지만, 이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다시 또 이제 힘을 받을 수 있겠다.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되는 종목으로 선별되고 또 이제 슬림화되는 그런 시장이 좀 앞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보셨나요? 그 소비주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그렇죠. 소비주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좀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 엄청나게 많이 맞았거든요. 오늘 조선 같은 경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호재를 발표했는데도 급락을 했단 말이죠. 몇 척 다시 뭐 네, 예, 네. 나왔다고. 그런 식으로 급락을 하고, 뭐 기계업종들 같은 경우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다가 며칠 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역시 주식이라는 것은 많이 오른 게 악재고 많이 빠진 게 호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4월은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죠. 가만히 이렇게, 오늘 말이 헷갈리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종목들의 실적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1분기 실적으로 미루어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의 현재 주가가 정당한 것인가 또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 뭐 물론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다고 하죠. 하지만 또 그거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호재도 오픈됐다 보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는 엄청 받았는데 당장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할걸요. 그러다 보니 또 약간 좀 숨을 고르는 그런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고 보겠고, 반면에 뭐 오늘 IT라든지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호재도 일부 있었고, 뭐 마이크론 이슈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뭐 실적 발표 후에 항상 포문을 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또 호재가 있었고, 또 근데 LG전자도 마찬가지. 네. 이런 식으로 좀 호재성 이슈 내지는 실적 관련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대형주들 쪽에서 터져주면서 반등하는 투자 심리를 좀 이끌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지난밤에 그 미국 시장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전 네, 같으면 이게 확 더 올랐어야 되는데 참 심리가 약해지긴 맞아요.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이제 지금 시장 유동성이 옛날과 다르고, 개미들도 이제 좀 바보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와 이거 좋대 그러면 막 몰려가고 막 샀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은 이제 좀 끝났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현명해졌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각할 때 어느 투자처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제 생각이 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멋모르고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고점에 많이 물린 분들 좀 많이 계셔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돈을 투입하자니 불안했고, 지난주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동성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강력하지가 못한 거죠. 과거에는 보시면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LG전자나 뭐 다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 공격적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좀 많이 꺼졌죠. 하지만 최근에 중형급들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효성그룹주들이 뭐 정말 미쳤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중소형 테마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돈이 이렇게 있을 때는 몰려서 왕창 가면서 대형주들을 쫙 끌어올려주지만, 지금은 그 대형주들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에는 뭔가 모멘텀도 별로 없고 유동성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대형주는 안 되니까 중형급, 중소형급 이런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이쪽에서만 계속 이제 수익률 게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와도 그게 좀 강력하게 좀 끌어주는 힘이 많이 부족한 게, 결국은 뭐 연기금이 나쁘다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연기금의 수급이 네, 최근에 좀 시장을 억제하고 있다. 아, 나쁜 말 할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수위가 아슬아슬했어요. 네, 저도 욕할 뻔했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만의 수급에 또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좀 응징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LG전자 흐름만 보면은 그래도 힘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게 보니까 사실 뭐 그거겠죠. 바이든의 그 2차 친환경에 대한 투자 계획, 그러면서 뭐 충전소를 얼마나 설치하겠다 예, 이런 예. 것들이 이제 호재가 돼서 테슬라도 반등하고 했겠지만, 네네. 그 한국의 그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뭐 다 네. 올랐죠. 아, 네네. 예, 근데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오늘 그 뭐 특허 침해 네네. 그게 아닌 걸로 또 판결이 네. 나서 ITC인가 거기에서. 네네. 예. 근데 지난번에 그 SK이노베이션 지금 너무 싼 가격이다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진짜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근데 오늘 제 손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졌대더니 오늘은 또 왜 이겼대냐? 이게 뭔 소리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영업비밀 침해, 이번에는 특허 침해. 근데 이제 LG화학에서 이제
특허가 상당히 많아요. LG화학이 정말 2차 전지 업계에서는 특허가 가장 아마 많다고 할 거예요. 그 특허를 피해가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일단은 그 특허를 가지고서 이제 SK 이노베이션한테 이제 소송을 건 건데 특허 소송 이제 뭐 3건 하고 아니 한 건하고 3건 있었는데 뭐 3개는 뭐 특허에 있어서 뭐 효용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하나는 뭐 침해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둘이 같이 걸었어요. 둘이 같이 걸었는데 이제 LG가 SK한테 건 거가 오늘 먼저 나온 거고 이제 SK가 LG한테 건 거 있어요. 그거는 7월 달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한 번씩 걸었는데 오늘 이제 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빠질 대로 다 빠졌고 악재 다 나왔고 뭐 리스크 다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올랐는데 사실 어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어제 많이 오른 거는 이제 그 분리막 회사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SK IT 같은 경우 그 상장 심사 통과한 뉴스 요 부분이 이제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제 급등을 한 케이스고 오늘은 그 이제 특허 문제가 좀 올랐는데 제가 어저께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오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애널리스트가 그분도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한 거죠. 이제 20만 원은 이제 배터리 가치를 빵으로 쳐도 되는 가격이다.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정유업체잖아요. 정유화학업체잖아요. SOL이랑 항상 비교를 하면 주가가 거의 한 2배씩 차이가 나요. 딱 2배씩. 근데 이제 지금 약간 SK 이노베이션이 비싸긴 하지만 이 부분에 이제 SK IT의 이제 그 분리막 회사 가치, 상장 가치 포함하면은 이제 거의 맞아 떨어지는 수준이 그때 그 20만 원대 정도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0만 원 아래 내려가면 뭐 이거는 거의 뭐 거저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분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레포트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이제 뭐 SK는 이제 안 좋은 패는 다 까졌고 이제 좋은 패, 뭐 마지막으로 바이든 기대감 하나 정도 남아 있는데 바이든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기대치는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기대치는 없겠지만 또 기대치 없는 만큼 또 주가도 이미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많이 강하게 올랐고 LG화학도 마찬가지, 뭐 SDI도 조금씩 계속 올라온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중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상당히 좀 많이 선전을 했고 배터리 출하량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게 시장 점유율 보니까 확 늘었던데. 어제 발표된 걸로만 보면 이제 LG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은 좀 상당히 2월 달에도 많이 늘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SDI가 조금 출하가 저조했나 봐요. 그래서 요새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주가가 정말 귀신같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은 정확하다. 네, 정말 시장은 옳다라는 말이 틀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SDI 투자하시는 분들은 살짝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계속 전기차 계속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배터리 소재나 뭐 장비주나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왔듯이 이런 쪽에서는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이제 뭐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추세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지난번 폭스바겐 세일 사건. 네. 제가 그럴 때는 폭스바겐 세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겐 세일이라고 했는데 그 백화점에 가서 이제 바겐 세일 기간에 내가 찍어놨던 좋은 제품을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30% 인하해서 샀는데 며칠 지났더니 50% 할인을 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좀 내가 이거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사왔는데 집에다가 이제 처박아두고 안 쓸 수도 있고 갖고 와 봤더니 불량이라서 반품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의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나면 이제 시장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요.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분기 실적 봐야 되겠지만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먼저 갔었던 과하게 달렸었던 부분들이 이제 좀 빠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동반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요. 단순히 따진다라면은 1차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있고 이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뭐 최근에 찍었던 저점치를 하회하지 않고 다시 터닝하는 흐름이랑 뭐 시장의 유동성이 좀 들어와 준다라면은 추세 전환을 다시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형주들이다 보니까 뭐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수급의 변화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급락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사실 이렇잖아요. 고점 찍고 많이 빠졌는데 반등했을 때 이 고점을 넘어가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면은 다시 간다라고 보는데 고점 찍었죠? 하락했죠?
반등했는데 이 고점, 싼 고점 찍고 다시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단기는 반등, 바닥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고 추세 전환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LG화학이 일방적으로 뭐라 그럴까 좀 우위에서 있다가 네. 지금 이제 서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될 수밖에 그쵸. 없는 어떤 상황으로 그쵸. 몰리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면 LG화학도 주가에 도움이 되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맞습니다.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게 좋은 쪽으로 회사가 뭐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LG화학은 제가 뭐 지난번에 모 애널리스트가 뭐 LG화학은 팔고 뭐 이노베이션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LG화학이 나빠서 팔라는 게 아니라 LG화학에서는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낼 거기 때문에 그 상장된 다음을 이제 노리라는 의도가 많았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둘 다 빨리 합의를 해야지 해결이 되는데 요새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초강수를 두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장 뭐 철수 오늘 뉴스 보니까 공장 철수와 관련된 실제 시나리오까지 네. 검토했다. 네, 제가 전에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들었었는데 SK 입장에서는 중국, 유럽, 우리나라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 오늘도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 계속 유럽 쪽에다가 분리막 공장 짓고 투자하는 부분들. 그래서 유럽 워낙 시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철수해도 중국이랑 유럽이랑 국내만 갖고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SK에서는 이제 주판화를 좀 튕겨봤겠죠. 그래서 또 강수를 이제 도는데 그 강수가 먹히면 사실 뭐 항상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또 이게 북쪽에 있는 그 누구도 잘 쓰는 전술이긴 하지만 이쪽에서는 그냥 벼랑 끝 전술 어차피 한 번은 이제 막 질러봐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과가 나오려면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근데 SK에서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확실히 맞다. 그래서 그거 부분 감안한다라면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둘 다 이득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난 밤사이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니까 상당히 상승을 했던데 그거에 비해서는 하이닉스는 꽤 올랐죠. 4, 5% 올랐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정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300만 주주 시대라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많은 개인들이 투자했잖아요. 한국 대표 주식이니까. 근데 그만큼 지금 좀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느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반도체 섹터? 저도 진짜 그렇죠. 지금 오늘도 뭐 TSMC에 뭐 화재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제 생산 라인은 아니었다. 근데 요새 사실 반도체 업체들이 뭐 상당히 좀 힘듭니다. 뭐 화재도 나고 가뭄도 들고 뭐 한파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상당히 힘든데 반도체라는 산업이 지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인 건 맞잖아요. 어차피 전기차든 자율차든 뭐 우주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간에 반도체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항상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이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라는 점.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번 움직이면은 지수로 이렇게 감당을 못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지수 올라갈 때는 상당히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는 게 좋은데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수 막 올라갈 때 그 두 개만 올라가면 너무 좋아. 다른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좀 상반되긴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가 자체를 강력하게 끌어줄 수 있는 수급에 부재하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강하게 올랐고 또 이제 4월 달부터는 좀 낸드 쪽들이 좋아질 거라는 계속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일단 바람을 잡아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난 2달간 주가는 강력하게 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지수 조정받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완전히 급등을 하면서 종목 장세가 열려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세를 다 내고 나니까 이제 다시 또 지수를 올려야 될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움직이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 3,200선 갔을 때가 한 9만 원대였었잖아요. 그 가격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외국인이 사기는 했는데 이건 믿으면 안 돼요. 바로 다음날 팔 수도 있는 게 요새는 외국인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요새 너무 단타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만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살 때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 올라갔을 때, 반도체 좋아졌을 때, 이럴 때는 쏘거든요.
근데 또 미국에서 반도체 빠지면 또 바로 매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에서 수급의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죠. 하지만 재미는 없지만 또 그걸 사셨던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전망으로 보지만 않으면 결국은 올라가니까. 그럼요. 은행 이자보다 몇 배 올라가니까. 그럼요.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묻어놓으면 언젠간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산업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적합한 주식인데. 그렇죠. 계속 시세 보면서 이거 얼마 올랐지? 이거 확인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짜증나는 주식이죠. 맞아요. 제 손님들도 막 9만 원대에서 뭐 10만 원 간다고 막 누가 방송에서 그랬다고 그거 산다고 그래서 제가 엄청 말렸거든요. 이거 지금 아니다. 계속 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스톱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뭐 만약에 삼성전자의 추세를 본다라면은 뭐 여기가 고점이라고 친다면 지금이 여기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먼 훗날 뭐 10년 뒤 20년 뒤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금리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을 본다라면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만 이제 계속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오르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뭐 사실 그런 게 위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현실적으로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하는 사람들한테는 답답하죠. 안 빠지는 건 좋지만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는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는 사고 팔긴 좀 힘들고요. 바로메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바람을 잡아주고 하이닉스가 바람을 잡아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장비 부품주 네, 소부장들이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한다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못 가도 삼성전자가 계속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지금 날아가서 신고가인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 약간 아랫단에 있는 것들, 뭐 2차, 3차 뭐 이런 벤더들 중심으로 해서 한다라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냥 내 마음의 종목으로 현재는 놔두고 좀 바람메타를만 좀 사용하시고 그나마 좀 반도체 나는 좀 등락 있게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좀 낫죠. 그렇죠. 하여튼 이 주식의 특성도 잘 알고 근데 워낙 뭐라 그럴까요? 잘 하시는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이렇게 하실 텐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작년 같은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투자하신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속이 타는 거죠. 맞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한번 그 자신의 투자 습관과 함께 이 주식의 성격을 한번 잘 매칭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4월달 그렇다면은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작년 말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올해는 이게 이제 실현되는 달이 4월부터라고 보시나요? 중소형주 장세요? 네. 이미 중소형주 장세 아니었나요? 이미 중소형주 장세인가요? 이미 중소형주 장세 같은데 이미? 저는 왜 그걸 못 느끼고 있죠? 중소형주도 많은데 내 것만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 투자를 한 건 아닌데 그러셨구나. 그냥 계속 들리는 얘기로는 다 어렵다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에 올해는 좀 많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뭐 아무거나 사놓으면 다 쫙 끌어올려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확실히 선별되고 확실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좀 선별 투자되고 기관도 외국인도 집중력을 많이 발휘할 거라고 봐요. 지금 솔직히 지금 중소형주 종목 장세는 상당히 좀 올해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 어느 순간 그게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실적 장세 4월 이제 실적 장세로 접어들면서 중순을 지나면서 거기서는 조금 재편될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꿈만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항상 현실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경계해야 될 때가 왔죠. 사실 요새 창투사들 보면은 그렇죠. 지금 쿠팡 상장 이후 또 마켓컬리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지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뉴스 보니까 막 날아간 것 같은데. 저도 좀 그걸 보면서 상심감을 상당히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쿠팡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켓컬리도 상장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은 두나무 그것도 이제 상장 추진한다. 일단 추진은 해요. 상장 될지는 아직 몰라요.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속아가지고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고점을 쫓아가다 보면 그게 또 힘들어지는 구간이 오긴 하죠. 그런 거는 고점 물리면 정말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런 거였었어요. 창투사들이 좀 싸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고요.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좀 소외받고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쿠팡이 불을 질러주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쿠팡이 상장하는데 왜 쿠팡에 뭐 이렇게 박스 대거나 물류를 대거나 뭐 물건을 대는 업체들이 왜 주가가 급등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었더라고요. 매출이 늘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지. 아니 상장한 거랑 매출이랑 뭔 상관인지를 저는 지금 그걸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것들은 좀 이상하다. 근데 지금 창투사들 가는 거는 이해가 가죠. 왜냐면 지분 투자해 놓은 게 상장을 하면서 그 가치가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서 그게 실적으로 잡혔을 때는 뭐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창투사들의 상승은 지금은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 상장할지 모른다. 이런 것도 좀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뛰어들어갔다가는 상당히 또 낭패 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한 발 늦었다 생각하면 거기에 맞아요. 예, 그건 정말 선수의 영역이고 네, 그냥 맞아요. 우리 주린이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게 뉴스는 초창기에 잘 캐치하는 게 좋아요. 진짜로 뉴스를 캐치했는데 못 샀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올라가는 걸 보다가 꼭 뒤늦게 들어가면 거기에 고점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올라가네? 이렇게 구경하다가 맞아요.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보다가 조금 더 가거든? 그럼 이제 불안한 거야.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 요것만 먹자 그러고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다 물려버려가지고 맞아요.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개별주 투자는 확실한 신념과 내가 트레이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이런 자, 부분들 그러면 우리 이 실적 장세에 정말 집중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까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라는 것 자체는 업황이 우상향하는 쪽에서도 나오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좀 상황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내 종목이 이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지금은 어차피 좋아질 수 있을까로 갔지만 좋아졌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를 기대하면서 달려온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이 과연 지금 좋아졌나?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주가는 이미 코로나 다 끝났어. 이미 주가는 이미 다 해외여행 다 갔고 이미 식당들 가가지고 이미 다 술 일단 마셨고 주가는 다 그래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가? 국내는 지금 코로나 환자 500명대 넘어가고 있고 규제를 좀 약간 또 강화하려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도 살짝 있고 그다음에 뭐 백신 보급도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선택을 받겠는데 또 그런 건 있어요. 1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대한 비전이 좋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실적 발표할 때 항상 삼성전자 이러잖아요. 내가 지금 실적은 요랬는데 2분기, 3분기는 요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요? 2분기, 3분기에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어떤 기업들은 이번에 실적 엄청 좋아. 근데 2분기, 3분기는 좀 슬로우해지거나 다운될 것 같아. 이러면 주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은 거는 다 이미 시장에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는 부분들. 근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또 그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이게 좀 선택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확실하게 실적 좋아질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 네, 장비 쪽들 일단 좋고 그 다음에 뭐 장비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소재라든지 뭐 일부분 가겠습니다만은 그건 역시 또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정해 줘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뭐 민감주 쪽에서만 본다라면은 오늘 좀 뭐 소매 유통주들도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소비는 좀 늘 거라고 보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거는 지금 좀 조정할 때 눈여겨서 잘 보셨다가 나중에 좀 선택을 하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기계 섹터는 실적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조정을 하고 나서 실적 발표할 때 또 주가 수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계 섹터주들도 실적이 좋을 것 같고 건설은 원래 실적이 좋았었는데 이상하게 저쪽에 찌그러져 있었었는데 요새 조금 올라왔다가 오늘 조정 들어가는데요. 혹시 건설 섹터들도 조정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은 실적이 바닥을 치고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이 내 기대치에 못 미칠 수는 있겠지만 2, 3,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좀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처럼 막 스토리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의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에 더 좋아질 만한 실적을 낼 기업인가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업을
투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 유동성 장세는 이제 끝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초입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 때와는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꿈을 키우면서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주가가 오르기에는 이미 유동성이 그 옛날의 유동성이 아니다. 뭐 저희 뭐 인터넷에 저세상 텐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구간은 지났다. 막 지난번에 막 우주항공 테마 막 갈 때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2023년인가? 2023년인가? 내가 이렇게 가까운데? 그랬는데 그때 우주에다가 호텔을 지어가지고 개관을 한대요. 손님이 가요? 그때? 네. 그래서 내가 황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면서 주가가 갈 때는 이제는 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실적. 이제는 무조건 실적과 그 다음 실적이 더 얼만큼 더 좋아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네네, 하시는 걸로 해보시죠. 네.